여러분, 자신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해.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할인 스티커만 보면 필요 없는 물건을 살까요? 왜 오르지도 않는 주식을 손절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을까요? 왜 첫인상만 보고 사람을 믿었다가 사기를 당할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게으른 구두쇠입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복잡한 생각은 건너뛰고 대충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관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하지만 사실 이것은 착각이자 오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심리학자로서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며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경제학의 대전제를 박살낸 천재, 최근 세상을 떠나신 데니얼 카너먼의 평생의 역작,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뇌가 파놓은 함정에서 탈출하여 진짜 똑똑한 결정을 내리는 법. 오늘 당신의 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두 명의 주인공. 데니얼 카너먼은 우리 뇌 속에 두 명의 주인공이 산다고 말합니다. 시스템 1, 즉 빠른 생각. 직관적이고 본능적이며 감정적입니다. 2 더하기 2는 4처럼 저절로 답이 튀어나옵니다. 항상 켜져 있고 에너지를 거의 안 씁니다. 시스템 2, 즉 느린 생각입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이성적입니다. 17 곱하기 24는 408처럼 집중해야 답이 나옵니다. 게을러서 평소엔 꺼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예를 들면 결혼, 투자, 사업 결정을 내릴 때조차 게으른 시스템 2를 깨우지 않고 시스템 1에게만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시스템 1은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쉬운 질문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이 주식이 미래에 유망한가? 이건 어려움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이 회사 이름이 나한테 마음에 드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시스템 1의 가장 큰 특징이자 약점. 당신이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 시스템 1은 없는 정보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그럴싸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정장을 입고 벤츠를 타고 왔습니다. 시스템 1은 즉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다. 믿을 만하다. 하지만 그 차가 렌트카인지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뒷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니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확신합니다. 정보가 적을수록 확신은 더 커집니다. 모순, 즉 반대 증거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무언가에 대해 확신해라고 외치는 순간 의심하세요. 내가 못 본 정보는 무엇일까를 묻지 않는 한 여러분은 시스템 1의 꼭두각시입니다. 닷 내림 효과, 숫자의 노예. 협상이나 쇼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는 함정, 닷 내림 효과입니다. 처음 제시된 숫자가 다시 되어 그 이후의 판단을 구속하는 현상입니다. 간디가 사망했을 때 나이가 114세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간디의 사망 나이를 높게 추측합니다. 114세라는 숫자에 닻을 내리게 되죠. 반면 35세보다 많았을까요? 라고 물으면 낮게 추측합니다. 쇼핑몰이 정가 100만 원에서 할인가 50만 원이라고 써붙이는 이유가 이겁니다.
100만 원이라는 닻을 먼저 내리면 50만 원이 엄청 싸 보입니다. 사실 그 물건 가치가 10만 원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연봉 협상을 할 때 먼저 높은 숫자를 부르십시오. 터무니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숫자가 기준점이 되고 상대방은 그 주변에서 맴돌게 됩니다. 먼저 숫자를 부르는 자가 게임을 지배합니다. 손실회피, 잃는 건 죽기보다 싫다. 데니얼 카너먼의 가장 유명한 핵심 인사이트죠. 인간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100만 원을 주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짜증이 훨씬 큽니다. 이것이 손실회피 본능입니다. 이 본능 때문에 우리는 멍청한 짓을 합니다.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팔지를 못합니다. 파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니까요. 그래서 언젠가 오르겠지라며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합니다. 반대로 조금만 오르면 바로 팝니다. 이익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서요. 성공하려면 이 본능을 거슬러야 합니다. 손절매를 잘하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아까워서라는 감정은 시스템 1이 보내는 가짜 신호입니다. 시스템 2를 켜서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지금 이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이득인가? 프레이밍 효과, 포장의 기술. 똑같은 내용이라도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판단이 180도 달라집니다. A 의사가 이야기하죠. 수술 생존율이 90%입니다. 환자들은 안심하고 수술 받죠. B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 도중 죽을 확률이 10%입니다. 환자들은 기겁하고 거부합니다. 사실 A와 B는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틀, 즉 생존을 씌우냐, 부정적인 틀, 즉 사망을 씌우냐에 따라 시스템 1의 반응은 천지 차이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습니까? 이거 안 하면 손해봐요라고 말할지, 이거 하면 이득입니다라고 말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내용, 즉 팩트보다 중요한 건 프레임입니다. 평균으로의 회귀. 우리는 인과관계를 좋아합니다. 어떤 야구 선수가 데뷔 첫 해에 홈런왕이 되면 천재가 나타났다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2년 차에 성적이 떨어지면 게을러졌다, 운이 없다, 징크스다라며 원인을 찾습니다. 카너먼은 말합니다. 원인은 없다. 그냥 운이 좋았던 것 뿐이다. 모든 성과는 실력 더하기 운입니다. 운이 좋아서 평균보다 높게 나왔던 성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평균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평균으로의 회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작년에 수익률 1위 펀드를 조심하십시오. 그 펀드 매니저가 천재라서가 아니라 작년에 운이 억수로 좋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올해는 평균으로 회귀하여 꼴찌할 수도 있죠. 한 번의 성공, 한 번의 실패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길게 보십시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저율 무시. 도서관 사서처럼 생긴 조용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서관 사서일까요? 농부일까요? 시스템 1은 딱 봐도 사서네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시스템 2가 통계를 확인합니다. 미국의 남자 사서는 1만 명이고 남자 농부는 50만 명이다. 농부가 50배 더 많다. 그렇다면 아무리 얌전해 보여도 확률적으로 이 사람은 농부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본 확률, 즉 기저율을 무시하고 개별적인 특성에만 집중합니다. 내 사업 아이템은 특별해. 대박 날 거야. 자영업 폐업률이 90%라는 기저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외야 라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냉정한 통계 위에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뇌 속임수에 노란한 경험이 있는 여러분,
생각에 관한 생각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직관은 종종 편견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게으른 시스템 2를 발로 차서 깨우세요. 내가 지금 단내림 효과에 당한 건 아닌가? 내가 보는 것만 믿고 성급하게 결론 내린 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고통을 피하려다 평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빨리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 속에 켜진 자동 주행 모드를 끄고 운전대를 직접 잡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꿈을 걷는 자는 여러분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의 등대를 따라 항해하는 그날까지 생각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